안녕하세요. 김사유입니다. 오늘은 역사책 4권을 준비를 했는데요. 광복절도 있고 그 외에 역사를 기억하는 날들 시기이기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책을 소개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빠르게 소개해 볼게요. 첫 번째 책은 박진영 작가님의 역사 즐기는 법입니다. 출판사는 유유출판입니다. 책은 총 20장의 글을 통해서 역사책을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이 입문을 할 때 좀 알고 시작하면 좋은 부분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2가지를 소개를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관심이 가는 쉬운 주제로부터 역사의 시작을 맞이하시는 것이 내가 어떤 책을 좀 완독하는데, 한 번에 이 완독의 경험을 하는데 좀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라는 점이었고요. 2번째로는 역사책의 난이도를 올려가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오고, 특히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름들이 나에게 조금은 낯선 부분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피로감이나 좀 부담감들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역사책을 읽다가 좀 중단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바가,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사실 어떤 중요한 사람은 어차피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당장 그 모든 사람을 알고 뒤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 조금은 넘겨 읽어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개인적으로도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역사책을 소개를 하는 입장에 있어서도 이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방법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법을 소개할 겸 첫 번째 책으로 역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역사책을 읽는 데 있어서 좀 준비 단계에 필요한 이야기가 담긴 책을 소개해 드려 보았습니다. 두 번째 책은 최태성 선생님의 다시 역사의 쓸모입니다. 출판사는 프런트페이지입니다. 책은 역사의 쓸모 이후에 다시 한번 역사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총 4장 20개의 글을 통해서 역사의 쓸모에 대해서 조금 더 가다듬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계신데요. 역사의 어떤 쓸모를 볼 수 있는 사건, 인물들을 살펴봄으로써 나의 삶을 다시금 성찰하는 과정을 좀 밟아볼 수 있는 책입니다. 특히 책을 읽다 보면 2가지 단어가 역사의 쓸모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로는 통찰입니다. 나의 삶을 통찰하는 것, 혹은 현재 나의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문제들, 사회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통찰해내는 것, 분석해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역사가 역할을 해준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2번째로는 품위라는 단어인데요. 이 품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생각들이 있으실 텐데 이 생각을 현실로 좀 더 만드는데, 현실에 끌어당기는데 원동력과 힘을 주는 역사의 내용들을 읽어볼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품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이 중요한데, 이게 요즘 좀 상황인 만큼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많음에도 우리가 그 걱정 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내가 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자본 위에 어떤 가치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 이 바람에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저에게는 와닿게 읽힌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역사의 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에 있어서 전작보다, 역사의 쓸모라고 하는 이 전작보다 조금 더 쉬운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더 사회적인, 조금 더 큰 규모의 느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글들에서 느껴지는 통찰은 여전히 사회적인 현상들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을 가다듬는 부분들이 있는 것과 동시에
최태성 선생님의 개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떤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떠한 삶으로서의 통찰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렇게 사회적인 부분, 개인적인 부분들이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함께 나타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좀 쓰여진, 그리고 소개하고 계신 어떤 역사의 내용들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사건들과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요. 세 번째 책은요, 우리가 모르는 건 슬픔이 됩니다 입니다. 출판사는 해피북스투유 입니다. 책은요, 히토스바시 대학교 사회학부 가토 게이키 세미나에서 펴낸 책으로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공부한 일본의 조선 침탈, 한국 침탈에 대한 내용을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했는지, 그리고 공부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은 무엇인지 정리해 둔 책입니다. 책의 1장에서는요, 되게 짧은 글들을 통해서 왜 이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원인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K-팝을 듣고 한국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좀 불편한 상황들, 감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그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알아감으로써 구체적으로 이 감정이 무엇인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이 부분을 조금 더 가다듬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들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는지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위안부 문제,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제일 조선인, 제일 한국인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좀 접하게 되는, 혹은 교과서 이상의 내용을 처음 좀 만나게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 정리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일본인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이 부분이 어떠한 해석을 기존의 혹은 현재의 일본 정부가 조금은 대다수의 일본인이 배우고 있었는지, 역사의 어떤 사실로서, 역사의 의식으로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일본의 역사 의식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백이 있음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이 공백의 메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또한 조금 더 지향점으로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에서 이제 현재의 일본인들이 왜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역사의식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연루라는 개념과 단어와 함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읽어드리면, 투어가 끝난 뒤에도 답답한 마음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민 끝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역사학자 테사 모리스 스즈키가 주장한 연루라는 개념에 다다랐다. 과거의 잘못은 현대인이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그 잘못에서 파생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역사의 풍화 과정에 직접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일본의 침략, 식민지 지배,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은 과거의 불의를 발생시킨 차별과 배제의 구조가 남아있는 한 현대인에게는 역사를 풍화시키지 않고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무너뜨릴 책임이 있다는 말이었다. 직접 가해를 저지르지 않은 현대인이 과거의 불의에 어떠한 책임이 있는가, 애초에 책임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답답해하던 나에게 연루는 그야말로 유력하였다. 그렇게 나는 과거의 불의를 바로잡지 않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한 과거의 역사와 내가 무관하지 않다는 연루의식을 바탕에 깔고 차별과 배제의 구조를 무너뜨리겠다라는 자세로 가해 역사를 마주하기로 했다.
이 내용처럼 굉장히 좀 단단한 의지가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한 내용들이고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내용일지도 모르지만 그 익숙한 내용들이 다시금 일본인들의 입장에서 반성적 태도로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책이었고요. 특히 연루라는 개념은 이 가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저 지금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역사 의식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 겸 이 책을 한번 추천을 해 봅니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책은요, 색인 프로젝트의 첫 번째 책 국가유공자 편입니다. 책은 6.25 전쟁과 그리고 월남전의 참전 유공자의 이 7분의 어르신에 대한 일생을 좀 기록하고 있는 책인데요. 정확히는 이 두 사건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건 자체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집중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김광록, 김영복, 이재남, 지영두 이 네 분의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6.25 참전에 대한 유공자이시고요. 그리고 김갑상, 이건우, 한춘구 세 분 같은 경우에는 월남전 참전 유공자입니다. 그래서 이 7분의 어떻게 보면 전쟁 전 어린 시절부터 전쟁에 참여했을 때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포괄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전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의 현대사, 현대를 살아온 사람의 일생을 본다라는 측면에서 역사를 조금 더 사실적으로 개인의 삶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는 네 분의 어르신의 어떤 이후의 삶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월남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타나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각 내용마다 기억과 기록마다 조금씩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읽는 분들마다 조금씩 다른 부분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 채널에서 역사책 소개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요. 어떤 역사를 우리가 이제 사실 교과서로 배운다라고 하는 건 빅히스토리에 가까운 작업이거든요. 근데 이 빅히스토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개인의 삶, 개인의 역사를 좀 뭉뚱그려서 배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속에 있는 이질성들을 조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이질감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 역사를 제대로 열심히 힘들게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이 이질감을 생각해 보는데 좋았던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만한 책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7분의 일생을 좀 이렇게 쭉 기록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기록의 작업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 다음 방향에 대한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신 분들이 따로 한 편 더 글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이게 독자들에게 너무 이 해석의 몫을 다 맡겨버린 느낌도 있어서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책이니까요. 앞으로 조금씩 독자들과 어떻게 보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과의 이 두 관계 속에서도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는 장치들이 차차 마련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아쉬운 점도 같이 이야기해 봅니다. 오늘 4권의 책
소개해 드렸는데요. 8월에는 위안부 기림의 날도 있고 광복절도 있어서 사실 한국사, 한국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좀 기억을 해야 하는 시기다라고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책을 한 권쯤 읽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도 할 텐데요. 이때 조금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읽을 수 있는 책들이어서 이렇게 선정을 해 보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 권쯤 여러분들의 8월의 독서 리스트에 좀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 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